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현재 시각 6월 18일 목요일 새벽 시간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FOMC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결국엔 동결로 발표되면서 지금 4연속 금리 동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발표된 점도표에 있었는데 기존 연내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던 이 점도표가 오늘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틀면서 미증시는 물론이고 우리 코스피 야간 선물까지 장 막판에 급락이 나오게 됐는데요. 상황이 긴급하다 보니 제가 지금 이 내용 빠르게 설명드리고 바로 오전장 대응 전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전에 마감된 이 미증시부터 바로 확인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이 전부 다 금리 결정 이후로 급락을 만들어준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 주가와 직결되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오히려 1.38% 상승으로 마감된 모습입니다. 이 히트맵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기술주 전반으로는 큰 하락폭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 우리가 이 코스피 야간 선물까지 확인해 보게 된다면 미증시의 급락을 그대로 따라가며 오늘 마이너스 1.4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도대체 금리 결정에서 어떤 것들이 발표가 됐길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걸까요? 자, 뉴스를 통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하며 4연속으로 금리가 동결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는 기존과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요. 자, 이 점도표 제가 한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연준 위원들이 연도별 적정 금리를 점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 세계가 이 표를 금리 향방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지금 이 2026년과 2027년 칸에 볼게요. 점들이 지금 이 3.5%에서 4.5% 사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집결해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지난 3월과 비교하면 점들이 훨씬 위로 쏠려 있다는 겁니다. 올해 말 기준금리 예측치의 중간값이 3.4%에서 3.8%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상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연내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지금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다시 뉴스로 좀 돌아가 보면 이번 금리 동결은 12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동결인데요. 자, 또한 이번 성명에는 향후 금리 방향을 시사하는 문구마저 완전히 사라진 모습으로 지난 4월 FOMC 때까지 성명에 담겼던 이 완화 편향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보여지죠. 심지어 이날은 미국 시장에 4만여의 날로 이러한 강한 이슈가 또 터져버리니 바로 주가에 큰 변동성이 나타나 주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닌데요. 자, 여기서 뉴스를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얼마 전 블룸버그가 공개한 종전 MOU의 세부 내용이 부정확하다며 이란 매체에서 반박하고 나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건 바로 이 호르무즈 해역 관련 조항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여기 쭉 내려가서 보면은 양해각서 전문은 오는 19일 서명식 이후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자, 기존에 화요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48시간 내에 세부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이 발언에서 더 미뤄진 겁니다. 결국 전쟁 종식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이 호르무즈 해역 관련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 오전장부터라도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 우리 삼성전자도 한 차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게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 분석을 또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곧 있으면 발표될 2분기 실적의 예상치는 이미 1분기와 비교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 87조 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전분기의 영업이익이 57조였기 때문에 지금 한 분기 만에 30조가 올라간다는 건 확실한 호재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 줄 때야말로 우리가 진짜 저점에서 안전하게 물량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만큼은 이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주식은 혼자 하면 공포나 환희 때문에 꼭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장부터 세력들이 지금 이 FOMC 금리 발표의 영향으로 큰 변동성을 나타내주는 그 타이밍 다 잡아 드릴 테니까요. 저랑 같이 지금 이 상황 한번 이겨내 보시죠. 잠시만요.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010-5791-5362. 자, 이게 제 번호인데요.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삼성 이렇게 앞에 두 글자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이 상황 내 소중한 돈을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연락처를 따로 저장해 두고 여러분들의 평단가에 맞춰서 현재 주가를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세력이 당장에 오늘 오전장부터라도 이 FOMC 금리 발표의 영향으로 또 한번 주가에 큰 변동성을 한 차례 만들어줄 때 우리가 대응해야 할 이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빠르게 찾아내서 이걸 여러분들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다 공유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실시간으로 이 전략들을 좀 공유해드리다 보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싶으면 매도를 권장드릴 때도 자주 있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싶지 않다. 여기서 다시 떨어질 테면 떨어져라. 나는 그냥 계속 꾸준히 가져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께는 지금 이 매도에 대한 관점은 싹 다 빼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가져가면 좋을지 이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따로 공유를 드릴 건데, 만약 그러시다면 자, 이분들은 따로 구분해 놓을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실 때 삼성 뒤에 매수라고 적으셔서 삼성 매수 이렇게 4글자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분들은 좀 따로 구분해 놓고 이후에 나올 이 추가적인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제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 삼성 힘내라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댓글 내용들까지 한 번씩 확인한 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제 방송을 좀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 큰 돈을 잃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이런 거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바이오주에서 먼저 급등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택배는 뭐 당연히 올라가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회사도 택배회사 따라서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엔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해 냈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좀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을 정죄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 좀 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저기로 삼성 이렇게 2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대응 전략들을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당장에 오전장에서부터 나타낼 수 있는 큰 주가 흔들림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준비하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이 AI 데이터 센터와 깊게 연관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 이 중동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이러한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유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 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정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